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8번째 시간입니다. 이 8번째 시간에는 그 트렌드 7강 동안 다루지 못했었던 약간 틈새 부분들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야 될 방향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좀 약한 쪽이 문화예술 쪽이긴 해요. 문화예술과 IT와 이제 결합을 한 기술 창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화예술 쪽에 IT 결합 사례 중에 제 요즘에 가장 핫한 사례가 군집드론입니다. 군집드론 비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에서도 군집드론 쇼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근데 실제 이 슈퍼볼 경기에 군집드론이 보여지면서 사실 군집드론에 대한 좀 세계적인 경쟁 이런 것들이 기술 경쟁이 사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로봇도 사실 예술 영역을 넓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봇이 연기하는 로봇이 예를 들어 춤을 추는 또 로봇 지휘자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이렇게 시장이 얼마나 있겠어라고 하지만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죠. 또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기술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홀로그램 가상현실 거기에 VR, AR 이런 것들이 문화와 접목해서 이 시장을 또 만들어가고 있죠. 또 하나가 사회적인 기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제 ICT 기술들인데, 사회적인 그 약자 시장 중에 그래도 나름의 시장성이 있다. 좀 큰 시장은 사실 보청기 시장이에요. 보청기 시장은 좀 굉장히 이제 비싼 보청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올리브 유니온이라고 하는 작은 보청기 스타트업이 이제 보청기를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2300% 펀드레이징이 되고, 또 CS 나가면서 계속 좋은 평가를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이지만은 더 성공 사례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 시장도 상당히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전에 다시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점자 인식을 기반으로 한 시계를 만들어서 많이 호응을 받았었죠. 또 이스라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OR캠이라고 하는 안경에 부착해서 쓰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이거는 읽고 싶은 글씨나 손을 가져다 대면 손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글씨를 읽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아까 다또 설명드렸지만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계속 시장을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소아 로봇도 나오고 있어요. 로봇손이 움직여서 음성이나 메시지를 해석해서 소아로 이제 다시 표현을 해주는. 요즘에도 TV 보면은 뉴스에 계속 소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로봇이 계속 옆에서 그 사람 음성을 인식해서 소화를 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 개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기기도 이런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엠마와치라는 회사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의 손 떨림을 줄여주는 손목시계형 장치. 그러니까 이 손목시계를 하게 되면은 이 손떨림이 줄어들어서 파킨슨 병을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피닉스라는 회사는 그 보행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보행 로봇이어서 이 사실 이제 이게 하반신 마비랑 10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했던 청년이 이 피닉스 이 보행 로봇으로 걸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준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디자인 혁신에 대한 분야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글로벌 다룰 때 디자인 관련한 창업 사례 이탈리아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디자인 혁신만으로 창업하는 이런 성공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그 디자인 혁신 사례를 가지고 이 작년 재작년 계속 그 동대문 DDP에서 지속가능 휴먼시티 디자인 컨퍼런스 이런 형태로 지금 컨퍼런스도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 가지고 어떤 혁신 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를 이제 계속 공유를 해주고 있고,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는 이디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디언이라는 회사도 저희가 투자한 회사예요. 이디언도 이런 디자인 혁신,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도만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실제 아무 기술이 없지만 디자인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코르크 스피커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 누적 판매량이 10억이 넘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디퓨저라든지 또 오토매틱 클린저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는데, 이게 디자인적인 사고에서 디자인 혁신으로 디자인 이외에 이제 기능 개발하는 약간 이런 거꾸로 된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는데, 요게 사실 거꾸로 됐다고 하지만은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을 만들 때 이 프로세스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디자인 혁신가들을 통해서 그려내고
이거를 그 다음에 제품화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찾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던이라는 회사가 거의 저는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과거에도 보면 애플이라든지 더 이전에는 브라운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브라운도 뭐 디터 람스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자기의 어떤 직관과 디자인을 기반으로 계속 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현재 독일 기업 브라운이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또 이런 형태로 창업을 하기를 좀 권해 봅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5G 시대가 이제 작년에 도래했고, 올해는 이제 안정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5G 시대, 일단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에 그 VR 스타트업이 되게 많아요. VR 스타트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VR 스타트업들이 아직 먹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VR 스타트업 중에 제가 2억이 넘는 회사를 본 게 손에 꼽히고요. 뭐 2억이 넘는 회사 뭐 매출이 큰 게 아니라 2억 몇천, 뭐 많아야 4억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시장이 작을까? 그 VR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VR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VR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요. 그 영국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1년에 매출을 뭐 2억 해서 이 회사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VR 스타트업들은 사실상 이 5G가 계속 보편화되는 게 희소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 모두 VR 영상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스포츠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집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시장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좀 벤치마킹 해볼 만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VR 시장 열기 위해서 뭐 VR 방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또 실제 VR 게임 리그가 생겼어요. e스포츠 VR 리그가 생겨서 돈을 일부러 사실은 돈이 모여야지 이 VR 컨텐츠 개발사나 기술 개발사들이 먹고 살잖아요. 이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VR 방도 되지 않았고요. 또 VR 게임 리그 이런 특화된 리그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5G 시대 IoT 활용폭이 더 커질 거예요. 이 밴드위스가 이제 대역폭이 넓어지고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IoT 기반의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등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5G 스마트 공장 확장 전략을 실제 SK도 이제 발표를 하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뭐 스마트홈, 스마트 헬스, 스마트 팩토리 이런 이 이상으로 다양한 세부 시장을 나눠서 좀 공략하면은 좀 좋은 창업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로봇과 자율주행 분야예요. 실제 이 두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제로 레이팅이 굉장히 절실한 분야죠. 그래서 5G 인프라가 안정되면은 충분히 빠르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5G 전용 스마트폰이 이제 개선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5G 전용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개발해야지 이게 좀 더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줄까? 이런 속도가 이제 충분히 이 속도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창업가들, 그러니까 위대한 창업가들, 그러니까 창업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관찰에 대한 능력이에요. 실제 관찰에 대한 능력, 관점을 달리하는 능력인데 이 관찰이나 관점을 달리하는 능력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이런 전시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과학이 실패라는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관찰을 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틀렸어도 이런 해석이 맞다. 근데 그런 해석의 그 과정들을 따라가 보면은 상당히 이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미술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디자인 전시 중에 상당히 좀 창의적인, 창조적인 전시가 많습니다. 다른 형태로 해석하고 다른 관점. 그러니까 실제 3원석의 RGB 필름을 통해서 다른 관점의 세상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어요. 그게 와일드 월드라는 이 전시회인데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관점을 달리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얘기는 약간 이런
정부에 좀 권고하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알아야 되는 회계적인 상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상장사들, 또 상장을 해야 될 회사들이 IFRS라고 하는 이런 그 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 회계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이제 평가하는 방식인데, 이 회계 기준은 무조건 현금 흐름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가령 뭐 CNT테크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뭐 100개를 투자했다. 근데 100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그 투자 자산을 현금 흐름법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원금의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스타트업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단계면 돈이 당연히 줄어들죠. 현금 흐름법에서 돈이 줄어들면 회사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회사 가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투자를 받으면은 계속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투자를 받아서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평가하고, 또 투자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자 받을 때까지는 원가법, 투자한 돈을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상장사들이 스타트업 투자하면 주가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가 한 70% 정도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상을 줘도 부족할 판이잖아요. 이 상장사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걸 좀 더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한 가이드를 정부가 제시해주면은 좀 더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약간 다른 얘기예요. 이 스타트업 그러면은 너무 편협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분야만 찾는데, 스타트업에 대한 시장 자체는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제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에어아시아 이야기를 좀 제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에어아시아도 이제 토니 페르난데스가 이제 한 20년 전에 창업을 한 회사인데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가 100억 정도 되는 회사를 그냥 1링깃, 그러니까 280원에 인수. 그러니까 부채만 가지고 인수를 합니다. 부채를 떠안다는 조건으로 그냥 그 돈 없이 그냥 인수를 해요. 근데 이거를 혁신을 통해서 지금이야 뭐 지금 자산 규모 수조짜리 회사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플라이 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이제 이런 신규 항공사들이 계속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처럼 항공사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요즘 워낙에 항공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 항공 사업이 워낙에 이제 이전에는 해외 출국도 많이 하고 또 역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또 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있을 때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뭐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내가 스타트업이 도모하지 못할 사업은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항공, 건설 다 가능한 분야예요. 어떻게 관점을 달리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가 친환경 소재 스타트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을 넘어서 이제 필환경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를 비플라스틱으로 이제 바꿔주는 형태.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사례들은 되게 많아요. 영국 스타트업 중에 쉘웍스라는 스타트업은 버려진 각각류 껍질을 활용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든 회사예요. 이런 접근도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았고, 미국 회사 크레인 같은 경우도 물병으로 썼던 호리병박을 컵 모양으로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호리병박에 3D 프린터로 찍어낸 투명 틀을 씌워서 원하는 모양으로 자라게 하는 원리인데, 그러니까 식물 자체가 바로 그냥 컵을 쓰는 겁니다. 플라스틱 컵 대신 우리 옛날에 호리박에 이렇게 물 떠먹었잖아요. 뭐 그런 형태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친환경 시장에 그 도전장을 낸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뭐 이너보틀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형태 그 실리콘 소재 탄성 파우치인 이너셀을 이용해서 내용물을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그 버튼을 만든 회사인데, 실제 저희가 최근에 지금 이제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그 창원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 벌레들이 먹어서 분해하고 이 벌레를 다시 물고기 사료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하는 획기적인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다음이 이제 콘텐츠 스타트업입니다. 콘텐츠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어떤 형태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뭐 글린미디어라든지 또 뭐 한터 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이 K-팝 콘텐츠들을 어떻게 커머스화 시키는지 이런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돌아가신 이민하 교수님께서 좀 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남기신 말씀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첫 번째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현명한 대처.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한중일 간의 이런 무역 상황들 이게 가치 사슬이 다 사실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로 끊어내기보다는 최대한 사실 운영을 해야지만 국부가 창출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타다가 불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 전에도 사실 타다가 불법화되면 4차 산업혁명이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이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우리나라 사회가 받아들여져야지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발전한다는 말씀하셨고 또 혁신과 도전 정신에 대한 지속에 대해서 이런 창조적 파괴를 끊임없이 해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넷에 남기신 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국의 차세대 유니콘들을 이제 맨 마지막 장에 설명해요. 물론 지금 다른 관점도 있고요. 제 생각과 다른 이런 그 예측도 있긴 한데 일단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은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제가 쓴 게 K-팝 쪽. K-팝 컨텐츠가 이커머스화 되면은 분명히 여기서 유니콘이 하나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트렌드 강의 지금 총 8강을 저와 함께 마쳤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 스타트업 가이드 7 책에서 다룬 이런 트렌드들 같은 경우는 이 창업자들이라 한다면은 일단 숙지를 하고 또 시장에 좀 접근하고 또 시장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끝난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이 관련된 시장을 창업을 할 생각이면은 사이사이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꼭 창업을 꿈꾸신다 한다면은 도전 정신 가지고 또 하지만 정확한 방향으로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서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